지난달 28일 속이 외롭게 떠있는 성울릉도. 하지만 울릉도에서 콤파스1을 한 바퀴 돌리게 되면 일본 열도 전역의 반경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때문에 일본에서도 울릉도와 독도의 개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는 울릉공항 역시 민영공항임을 밝히고 여객기만 운항 가능한 공항인 것처럼 한국 정부에서는 울릉공항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울릉공항은 낮 3시보나 전략적 전투기들의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기지가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가 800km로 묶여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800km를 초과하는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울릉도의 나리분지에는 대규모 미사일 포대가 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도쿄 심장부는 물론이고 일본 열도 전역의 울릉도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속하게 됩니다. 때문에 일본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800km 사정거리 제한 해제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800km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해제되게 된다면 울릉도 나리분지의 일원의 대대적인 미사일 발사장 개발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물론 러시아나 중국 같은 국가들도 대한민국 동해안 일대를 얼씬거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거부터 울릉도는 러시아, 일본, 프랑스 등으로부터 국토 침략의 역사를 경험했는데요. 대한민국의 국력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울릉도가 동해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전략적 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발언과 모욕적인 외교를 자주 행해왔었는데요. 울릉도에 미사일 포대가 배치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일본을 미사일 버튼 하나로 컨트롤이 가능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군사기밀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러동맹 체결 러시아 푸틴의 통쾌한 참교육 작전.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잃어버린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의 독도는 물론 러시아의 쿠릴 열도마저도 도쿄올림픽에서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비열한 일본 정부. 그런 일본을 보다 못한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은 결국 최후의 동접을 날렸었죠. 그럼에도 일본이 반발하며 말을 듣지 않자 러시아의 푸틴과 한국은 통쾌한 참교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러시아의 군대가 일본 접경 지역에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통쾌한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쿠릴 사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하자 일본 정부는 항의했지만 완벽하게 무시해 특히 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러시아 해군의 극동함대의 기함이 전부 일본으로 출격했습니다. 모스크바급 미사일 순양함 한 척을 포함한 우달로이급 구축함 2척 스테레오식의 프리기스 척만, 시험대에 들린급 미사일 관측 지원함 한 척이 홋카이도 침공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모스크바급 미사일 순양함은 만재 배수량 10,000톤을 넘어가는 초대형 함선이며 미사일 발사대가 80기에 장착되어 있어 일본 측에서 가장 기겁할 만한 러시아의 전투함입니다. 푸틴은 작정하고 훈련에 임했으며 말 그대로 오호츠크해와 태평양을 잇는 군사적 요충지에 러시아 해군의 군함들을 모조리 일본 열도를 향해 하나로 집결한 것이죠. 이 밖에도 1만 명의 대규모 육군 병력을 포함해 군용 차량 500대, 전차 300대, 미사일 총합 400발, 러시아군이 자랑하는 슈트 미사일과 이스칸데르 미사일 X400 미사일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은 물론 수호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포함한 항공기 약 30대의 대규모 항공작전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의 내용은 일본과 러시아의 두 국가 간이 전쟁을 가정한 것으로 홋카이도 상륙작전 등을 훈련했습니다. 푸틴의 명령과 동시에 군사훈련이 시작되자마자 러시아군이 홋카이도 주변을 감싸기 시작했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본의 스가 내각은 외교 경로로 격렬히 항의해 러시아의 훈련을 일본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지만
푸틴은 완벽히 무시 답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토르프 섬과 구나시르의 섬 그리고 사할린 등에서 군사 병력 증강을 포함해 러시아의 상징 최신형 4세대 탱크인 아르마타 전차까지도 추가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죠. 이 모든 결과는 사실상 도쿄올림픽에서 독도와 쿠릴 열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일본의 거대한 어보입니다. 최근 한국군의 영원한 추적 주제 파악 못하고 날뛰는 일본의 자위대가 망해버린 도쿄올림픽을 만회하고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무리수를 두었죠. 현재 자위대의 방위대응 발언에 한국령도, 독도는 물론 러시아의 쿠릴 열도도 자위대의 활동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게 새롭게 확인되었으며, 이 소식을 들은 푸틴은 이렇게 발언했었습니다. 러시아가 가진 국제사회에서 보장된 주권을 건드리는 국가는 거대한 대가를 꼭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에겐 일본 영토를 군사무기로 참교육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진 것이죠. 특히 한국은 일본을 침몰시킨 기위해 현미사일 발사를 가능하게 해줄 세계 최대 크기의 케이블의 랜스 미사일 발사대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미국산 MNK-40의 발사대의 성능을 추격자 수준으로 뛰어넘는 세계 최강급 케이블의 현무 미사일을 개발한 데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과 함께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광개토 배치 3급 구축함 KDBX 스텔스 구축함 등 한국 해군의 다양한 군함에 탑재하려 합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미사일 발사대 케이블 LS는 세계 최대 기록을 갱신했으며 현존하는 군함 미사일 발사대 중 가장 거대한 크기를 갖춘 미사일 발사대로 새롭게 공개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대대 전략무기 중 하나인 극초음속 미사일도 한국이 개발해 동해 지역을 지킬 예정입니다.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한국 공군의 KF-11 전투기에 탑재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현재 진행 중이며, 2019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이러한 계획을 주도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KF-11극 초음속 미사일의 자세한 스펙은 이렇습니다. 미사일의 속력은 기존의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존재하던 전투기발 사용 초음속 미사일의 마 한타보다 2배 이상 빠른 최고 속도 마하 8 이상을 목표로 두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정도의 미사일 성능은 서울 상공에 위치한 KF-11 전투기가 500km 떨어진 일본 열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무려 1분 40초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극초음속 속력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통합항법 장치와 함께 GPS를 이용한 IMS 유도 방식으로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형식을 포함해 극초음속 미사일에서 가장 핵심적인 덕지들 엔진 추진 장치는 전투기에 탑재하기 위해 경량화 방식을 채택했으며, 벽지도 엔진의 강력한 성능 대비 엔진에 소형화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연구 사항입니다. KF-10 전투기에 탑재되는 극초음속 미사일 탄도는 고폭탄 형태와 랭커버스터 두 가지 형태로 나뉘며, 현무사 미사일과 혐오 미사일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격방해 기동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KF-20의 전투기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하는 순간 한국군도 동해상에서 공중이동식 초장거리 폭격이 가능해집니다. 일본의 주요 거점을 폭격하는 현무 미사일의 화력을 보조하는 형태로 운용될 전망입니다. 공중에서는 KF-11 전투기가 해상자위대를 박살내고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울릉공항 건설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울릉공항에서 F-15K의 전투기와 KF-11 전투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전략적 핵심 거점을 목적으로 구축이 진행 중이며, 현무 미사일과 현무사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KT의 발사대와 함께 동해에서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격추시킬 천공 미사일 발사대까지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군의 군사력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으며, 일본이 현실을 부정할 정도로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만약 일본 자위대가 독도를 향해 군사적 도발을 시행하는 순간 울릉공항과 한국전력에 배치된 탄도미사일, 현무 미사일 수천 발이 일본 전역을 향해 모두 발사되며 일본의 요격용 미사일은 한국군의 현무 미사일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전부 놓쳐버립니다. 2차 대전 시기에 일본이 선전포고 없이 진주만 공습을 했다가 미국에게 폭탄을 2번이나 맞으면서 만들어진 일본 자위대 따위가 한국 영토 독도의 주권과 러시아의 쿠릴 열도 주권을 훼손하는 행동은 세계대전 전범국 일본이 세계 질서를 다시 한번 무시하고 침략 활동을 벌이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비열한 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벌이는 행태는 자비 없는 참교육의 차단입니다. 2021년 자위대의 활동 지역에 독도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포함시켰습니다. 일본은 명백히 한국의 영원한 주적이라는 입장을 스스로 알려주는 꼴이나 다름없죠. 2차 대전 항복선언에 따르면 일본 같은 전범국이 다른 나라의 영토를 공격할 시위에 연합가입국은 선전포고 없이도 전범국 일본의 무차별 공격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도 역시 한국과 러시아의 긴밀한 공조가 예상되었고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죠. 러시아 외무부에서도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자위대의 영토 주권 침해 행위는 완전한 불법이며 국가 간의 역사적 영유권을 합의한 상황을 완전히 위배했다고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공식 입장 발표 후 정확히 한 달 뒤 러시아는 일본을 공격할 명분을 완전히 가졌고 쿠릴 열도에서 홋카이도를 조준하는 대규모 군사작전을 합법적으로 실시한 것이죠. 과거 러시아는 개헌을 통해 이제 쿠릴 열도는 러시아 연방 영토임을 절대적 영구적으로 법에 명시한다고 밝혔었습니다. 러시아의 주권을 위협하면 대가를 치르게 되며 사할린 주지사는 관련 개헌에 대해 이렇게 막 헤어져 이제 러시아 연방 모든 국민은 지긋지긋한 일본을 상대로 하는 영토 문제의 끝을 보게 될 것이다. 2020년 푸틴 정부의 선언에 이어서 러시아는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간 결과가 지금부터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 측에서도 한국과 발맞춰 쿠릴 열도의 일본 군함을 침몰시키는 순항미사일 개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해상 및 공중 자율 지뢰함 미사일 시스템 개발을 고려하고 있으며 실제 개발에 나설 경우 한러 간의 전략적 안정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분명히 러시아가 개발하고 있는 핵추진 수중 드론이나 핵추진 순항 미사일 같은 범상치 않은 핵무기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미사일들이 조만간 일본 전역을 조준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마저도 가지고 있지 않던 핵추진 순항 미사일에 일본을 타격하게 된다면 일본은 세계 최초로 핵추진 순항 미사일을 만든 국가가 되는군요.